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특집도 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자치가 여러모로 발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한이 많고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난 11일 지방분권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하겠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조직담당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연입니다. 네,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했군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기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방분권협의회는 201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지방분권에 관한 자문기구인데요.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총 몇 분이 지금 참여를 하셨습니까? 지금 18분이 되셨고요. 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앞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하면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면서 좀 다른 겁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은? 네, 지방자치는 곧 지방분권이 잘 되었을 때 지방자치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적절하게 배분돼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를 조화롭게 제공하는 것일 때 지방분권이 잘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정부는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그 여건 하에서 학생은 공부를 잘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여건이나 역할 관계가 잘 정립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조례에 의해서 이 11일 출범하게 된 건데요. 근데 지방자치는 지금 20년째를 올해 맞이하잖아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이제 올해 출범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좀 출범이 필요한 그런 좀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그동안 오랫동안 지방자치 20년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는데 잘 소기의 성과가 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의 그 획일적인 통제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 지방분권에 대한 참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시의회, 언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참여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나 혹은 이제 좀 만들려는 그런 의도 시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미 한 13개 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저희 서울시 다음으로 구성이 안 된 다른 단체들도 네. 곧 구성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방분권협의회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회니까 이제 의원들이 계실 텐데 아까 이제 1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좀 더 이제 자세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지난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협의회를 이래 최초로 개최했는데 김순훈 서울대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요. 부위원장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님을 선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의원, 언론인, 교수, 시민운동가, 연구원 등 현재 18분의 전문가분들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에 이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기는 18분으로 출범한 거네요. 네. 2년간의 임기를 가지게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협의회가 올해 출범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계획과 관련 안건에 대해서 자문, 점검 역할을 주로 하게 되시고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분권협의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문이나 점검, 조언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은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외에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자문하게 되실 거고요. 내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내 지방분권의 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 조직, 재정, 입법 관련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논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지방분권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이게 법률적인 그런 과제들이나 주례에 있어서 들었는데 잘 이제 피부로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 얘기 쭉 들으면 개념 정의하면 사실 긴가민가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인권인데 지방 분권도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과 관련될 걸 텐데요.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가 앞서 지난 7월에 자치 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중앙 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똑같은 관계로 서울시 산하에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도 또 하나의 지방 분권의 모델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우리 서울시한테 권한을 달라고 한 것과 더불어서 네. 우리도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계에서 구체적 실질적인 모범적인 지방 분권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장께서 세미나 연설 시에 이 약속을 발표하셨고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시장과 구청장이 함께 소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할 때 자치구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자치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한 자치구가 서울시보다 가까이서 잘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가 적극 위임하는 것. 그리고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가 이제 25개 자치구들과 이런 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모범을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참 좋더군요.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하고의 사실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이 지자체들이 모여서 목소리도 내는데 문제는 뭐 중앙정부에서 별로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그 지방 이 자치구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을 좀 알고 이런 협의체와 좀 같이 논의를 할 만한 그런 소통의 창구는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네. 협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단체들과 서로 협력해서 저희들의 이런 지방분권의 요청 사항을 네. 중앙정부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이제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협의체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카운트파트가 되는 중앙 정부에서 그런 데 대한 목소리를 신중히 듣거나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중앙 정부에 있냐 이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원회 기구다 보니까 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법 제도상에 반영이 돼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위한 어떤 고민과 과정이 아니라 선거 한 번 하면 뭐 툭툭 예산 쓰는 사람들이 뭐 지방 정부들이 부담해야 될 짐들이 하나씩 퍽퍽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지방 정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지방분권협의회 얘기로 좀 돌아오면요. 지난 11일에 그래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참여를 하셨고, 네, 그 출범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시장님께서 의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위촉패를 드렸고요. 예. 저희들이 또 위촉패도 간단한 명함형으로 드렸는데요. 그 취지는 위원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사회의 각계 현장에서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취임을 저희들이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서울 20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고요. 저희 조직 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날 출범식 하면서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도 하셨다면서요? 예. 첫 회의가 그러면 이제 출범식 하면서 바로 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날은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안건들이 오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운영을 위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출했고요. 네. 안건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서울시가 추진한 지방분권이 방향은 옳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민들을 설득하는 생활자치형 지방분권 아이디어와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을 개정해서 네.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하자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야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위원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아젠다를 발굴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간의 이런 그 갈등들이 때로는 이제 법률적인 걸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뭐 위헌 소송으로 간다든지 말씀하셔서 법률적인 조언이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셔야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네.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많이 네.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법리적 검토 같은 예.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은 이제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먼저 한 그 국가들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스타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많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지방자치 20년 동안 소기의 성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조직 자율권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가 아닌 중앙자치국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 재정 사무가 국가가 80%의 재정을 가지고 지방은 20%밖에 갖지 못한 점을 빗대서 이할 자치라는 냉소도 있고요.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좀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또 해가야 될 일이 많겠죠. 물론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 또 마이크를 들이대면 할 얘기는 그쪽에도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나름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가, 지방자치의 중요성,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단순한 집행 및 관리 기능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 사회가 발달하고 주민 수요가 고도화되면서 지방 행정이 고도의 그 기획 기능이 필요한 종합 행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지방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게 조직 권한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네.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해도 국의 숫자까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중앙정부에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시민들의 개별적 구체적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과 재정권의 자율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서울시 관계 조직이나 또 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가시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 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를 위한 어떤 홍보 내지 시민들이 함께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예, 그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이 지방 분권이 되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순한 관대 간의 대결, 관대 간의 갈등 구도로만 보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요. 네. 저희들이 이 지방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화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행정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지방 분권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앞서 한 중앙정부가 8, 지방정부가 8대2 구조 정도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뭐 일률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의 예산의 그 배분들은 지금 우리 현상에서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론적 학문적 연구가 있긴 있겠죠. 한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한 6대4 정도의 지방 재정 구조가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뭐 6대4도 안 바라고 최소한 6대3 정도만 돼도 진전이 있을 7대3. 거라 보는 7대3 정도만 돼도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털끌 만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어떤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한 건데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당장 이제 2016년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지 계획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저희들이 3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방분권 촉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사항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 서울 2.0 백서를 제작하고 분권 교육 강좌를 대폭 늘려서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언론사에 기고를 많이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이슈를 화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자치, 분권 이게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회, 뭐 학교, 조직, 가정에서까지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의 확산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어떤 취지에서 출범을 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들었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조직담당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